황해 구의 아내 튕김이라는 제목이에요. 한 명은 구에, 한 명은 튕김. 들어볼까요, 목소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셔서 우리 자유우파의 대통합에 역할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다. 2호도 합치고 7호도 합쳐서 문재인 정권과의 싸움에 나설 이런 모든 사람들이랑 함께하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대통합입니다. 왔으면 좋겠다라는 공개 구애를 한 겁니다.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는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안철수의 생각 살펴보시죠. 김도식 전 비서실장을 통해서 입장문을 냈는데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국가 혁신을 위한 대전환이 시급하다. 정치공학적인 통합 논의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어요. 정혁진 변호사님, 이쯤 되면 지금 예컨대 한국당과 새보수당의 어떤 통합 논의에서 안철수 전 대표도 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인데 안철수 전 대표는 나는 거기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른바 보수 통합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의지로 들리는데. 일단 좀 굉장히 의외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수 야권의 상황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딱 그 상황인데. 공감대가 있다라고 저는 봤고, 그 다음에 이제 김근식 교수 유명하지 않습니까? 김근식 교수가 그 모임에 참석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김근식 교수는 안철수 전 대표의 아주 가까운 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그런데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말을 갖다가 다른 말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내 뜻이 아니다. 그다음에 김근식 교수가 간 거는 나랑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안철수 전 대표 여태까지 정치 역정을 쭉 살펴보면 주위의 측근들이 계속 떠나요. 그런데 김근식 교수도 그럼 떠나는 건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예.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당을 갖다가 새로 창당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그다음에 어쨌든 정치라고 하는 건요. 제가 듣기로는 정세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게 정치가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호랑이를 잡고 싶으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자기가 그걸 잡아야지. 호랑이 굴은 여기 있는데 거기가 뭐 마음에 안 든다고 또는 무섭다고 먼 데 가가지고 새로 굴 파면 그러면 오히려 무엇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이수희 변호사님,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난번 선거 때 이른바 국민의당 열풍을 한번 맛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보수의 분열, 그다음에 진보의 어떤 실망감 속 그 틈에서 제3지대 말은 중도지만 제3지대에서 톡톡한 표 맛을 봤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또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관측도 있어요. 근데 제3지대라고 말하기가 좀 2016년 총선의 경우에 그 호남 지역에서만의 열풍이었지 그 외 지역에서는 그 국민의당이 당선자를 많이 내고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왜 호남에서는 국민의당이 그렇게 득표를 했느냐? 그때는 그 문재인 그 전 대통령이 당시 이제 대표로 있던 당에 대한 그러니까 민주당이었죠 그때도. 민주당에 대한 반감 때문이었었죠. 반호남 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그저 호남 홀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 반사이익을 본 거죠 국민의당이. 그래서 저는 국민의당이 제3지대에서 성공했던 것은 아니다. 2010년 총선이. 그러면 지금 이제 그 2020년 이번 4월달 총선에서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될까? 그러면 저는 이 반문을 기치로 한 이 통합 논의에 대해서 만일 독자 정당으로 나왔을 때 그래서 표가 갈려서 수도권의 경우에 그래서 민주당이 득을 보는 상황이 됐을 때에 향후 안철수 전 대표가 뭐 국회의원 배지에 연연할 건 아니고 대선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그 비난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감당을 할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한교안 대표의 경우에는 오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이제 한국당 뭔가 이렇게 좀 종선 느낌이 나잖아요. 큰 집에. 뭐 그러니까 이제 많이 낮추더라도 하여간 같이 하게 되면 그거는 한교안 대표가 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저는 뭐 정말 할 수 있는 최대의 저자세를 통해서라도 결과가 좋았을 때는 그 모든 공을 갖게 된다는 의미에서 자존심 세우거나 아니면 어떤 뭐 작은 거, 큰 거든 작든 크든 어떤 장애물들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가 없다. 무조건 합쳤을 때에
그 공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거다, 공을 가져올 수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조영천 의원님. 안철수 전 대표가 지난번에 한번 신당 합당한 적 있었잖아요. 당시 김한길 대표의 민주당과 네. 합당했을 때 그때도 안철수 전 대표가 일단은 독자당을 한번 꾸리고 그러니까 덩치를 키우고 그러고 나서 사실은 합당 협상에 들어갔었거든요. 네. 이번에도 말은 일단 선 그어놓고 독자 신당 만들어서 본인의 세력을 어느 정도 덩치를 불리고 한 척을 불려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뭔가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밝기 위한 해석이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바른미래당 당권 파라는 베이스 캠프가 지금 살아있는 상황 아닙니까? 귀국을 하게 되면은 손학규 대표의 거취를 빨리 정해라라고 하는 당권파 의원들의 압력이 강해질 것이고요. 거기를 베이스 캠프로 해가지고 어떻게 합정 연행하는 것이 가장 정치적으로 유리한 것인가를 아마 생각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안철수의 새정치가 과연 무엇인지 이번에는 좀 정말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거 보여주실 자신 없으시면 새정치 얘기는 이제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치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